안녕하세요, GBPC입니다.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DDR5 A다이 램이 5600MHz 클럭으로 출시를 했고, DDR5는 사실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12세대 인텔 CPU가 등장하면서 같이 이제 공개도 되고 출시도 하면서 나왔는데, 이 제품은 대놓고 오버클럭을 해봐라 하는 그런 램이에요. 하이닉스에서 나온 거고,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DDR4 램에서는 삼성의 B다이가 램 오버클럭이 잘 먹는다 해가지고 여러 튜닝 램 회사들이 삼성의 B다이 칩을 가지고 수율 선별을 해서 생산을 해왔었죠. 이제는 DDR5 램 시장에서는 이 하이닉스의 A다이 램으로 수율 선별을 해서 고클럭의 튜닝 램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나온 이 램들은 제가 여러 개를 써왔는데, 초창기에 나왔던 하이닉스의 4800MHz 램, 이 제품은 M다이예요. M다이고 최대로 제가 오버클럭을 시도해 본 거는 4슬롯 보드랑 2슬롯 보드 두 가지의 차이가 좀 있지만, 4슬롯 보드에서는 최대 한 6800MHz까지 오버클럭을 했었고, A다이라고 하죠. A다이는 지금 2슬롯 보드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Z790 에이펙스 보드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압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오버클럭을 성공한 게 7200MHz입니다. 방열판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스파클링 쿨러만 여기다가 바람을 대어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열판을 두 세트는 해놨고 하나는 안 해놨어요. 여기 맨 오른쪽에 요 흰색 방열판을 해놓은 게 하이닉스의 M다입니다. 4800MHz가 기본 램이고요. 이쪽에 에센코에서 나온 클래브 램이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의 A다이 칩셋을 달고 나온 제품입니다. 오버클럭은 클래브나 하이닉스나 둘 다 잘 먹어요. 램 오버클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극악의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국민 오버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오버클럭, 두 가지인데, 일단 DDR5 시장에서는 삼성 램이든 하이닉스 램이든 오버클럭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능한데 마이크론 램은 잘 안 되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오버클럭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다면 마이크론 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수율은 하이닉스 램이고, 지금 삼성에서도 고클럭의 DDR5 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버클럭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방열판들이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램 방열판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지금 DDR5가 DDR4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램 칩셋이 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서 100% 호환이 되는 이 방열판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즈 모드에서 나온 방열판 한 세트, 그리고 장우 컴퍼니에서 나온 방열판 한 세트,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램 쿨링에 있어서는 어느 제품을 쓰든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 일단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오버클럭에 대해서, 쿨링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오버클럭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M다이는 제껴두고 A다이 램으로 테스트 및 결과를 알려드릴 건데, 자, 그러면 하이닉스의 A다이 램인지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쪽에 보시면 이 시리얼 넘버 위에 66AG 요 부분이 A다이냐 M이냐 요거에 따라서 나뉩니다. 하이닉스나 클래브에서 5600MHz가 기본이다 하는 램들은 다 A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끝에 081N이냐 084N이냐에 따라서 전압을 더 인가를 해줄 수 있느냐, 더 극악의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느냐, 전압 락이 걸리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클래브에서 나온 램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전압 언락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84, 081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아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하이닉스 램은 081N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물량이 확 다 풀렸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요. 45,000원, 개당 45,000원이라서 두 개 하면은 9만원 정도 되겠죠. 배송비까지 하면은 10만원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5600MHz 램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던 4800MHz 램보다는 프레임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600MHz의 기본 램은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딱히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4800MHz 램보다 프레임 향상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램을 구매하는 이유, 램 오버클럭을 조금 더 쉽게 해서 접근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7200, 7000클럭 이상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4슬롯 보드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다 해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전해볼 만 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바이오스 세팅 방법, 그리고 오버클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메인보드는 아수스의 Z790 에이펙스 메인보드고 기본 2슬롯짜리이기 때문에 램 오버에 더 특화된 제품이라서 아마 4슬롯짜리 790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차이점은 있을 수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은 따로 씌우진 않았지만 램 스팟 쿨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팬을 덧대서 램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배치를 해뒀습니다. 램 오버클럭의 기본은 램 방열판이나 스팟 쿨링을 기본으로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못해도 방열판 정도나 스팟 쿨링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꼭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 요거는 제가 바이오스 설정 화면인데 기본적으로 D램 프리퀀시를 7200으로 잡아줬고요. 요 아래쪽에 D램 타이밍 컨트롤에서 막시무스 트위크, 요거는 오토로 두셔도 되고 모드 1으로 두셔도 되는데 모드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빡센 설정을 할 때 넣는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두거나 모드 1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CL 값은 34, 45, 45, 45, 32 값으로 넣어줬고요. 기어는 당연히 DDR5 넘어와서는 기어 1으로 1대1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어 2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타이밍은 이렇게 줬고요. 보시고 그냥 따라 하실 분들은 요 값대로 넣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타이밍을 꽉 조아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대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대로 따라 해보실 분들은 요대로 따라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오버클럭 유튜버들 중에 타시엠님하고 소울시커님 거 따라서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 타시엠님께서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는 이네이블로 바꿔줘라 하는 게 있어서 저는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값은 메모리 트레이닝 알고리즘 탭에서 중하단쯤에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라고 이 값이 있고요. 기본 값은 오토이지만 저는 이네이블로 줬습니다. 그리고 서드 타이밍에서는 15.7 그리고 19.19, 15.7, 5846 이렇게 줬고요. 나머지는 요 뒤에 DR, DD 요 값들은 이제 풀뱅크 했을 때 램을 4개 썼을 때 오버클럭을 해주는 값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0을 주는 편입니다. 요거는 뭐 마음대로 넣어도 전혀 오버클럭에 영향을 주는 값이 아닌 것 같아서 다 0을 줬고 뭐 따라 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 아래쪽에 TWR PDEN 요 값만 52를 넣어줬습니다. 제가 오버클럭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램 전압을 최대한 많이 먹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 클럭을 한번 뽑아보자 하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오버클럭을 한 거니까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오버클럭을 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 성격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PU 시스템 에이전트 볼티지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값을 넣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오토로 줬고 D램 VDD, D램 VDD Q 요 값만 1.435, 1.435 매치를 해줬고 따로 뭐 MC 컨트롤 볼티지나 CPU VDD Q 볼티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요대로 해서 저장, 나가기 이러면 램 오버클럭은 끝난 거예요. 테스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을 냈고 TM5 테스트 간단하게 3주기만 넣고 돌렸습니다. 에러 없이 잘 동작을 해줬고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요대로 잘 떴다면 오버클럭은 적용이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스트는 배틀그라운드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4800, 5600, 그리고 7200, 8000MHz로 오버클럭을 해서 결과를 좀 도출해냈고요. 비교 영상을 이렇게 찍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집을 해서 지금 같이 한번 띄워 드릴 건데 평균 프레임에서 최종적으로 차이가 조금씩 났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최하 프레임과 맥시멈 프레임이 다소 이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에버리지 프레임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대략 그래픽 카드 한 체급 정도 차이가 나더라
하는 값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게 나타난 건 역시나 4800MHz, 그 다음이 5600, 그 다음이 7200, 그 다음이 8000 순서로 평균 프레임이 작게는 358프레임, 높게는 450프레임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정도 프레임이라면 그래픽카드 한 체급 우습게 넘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자, 이렇게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 배그가 램 오버클럭에 대해서 조금 효과가 큰 게임인 만큼 효과가 없는 게임도 있어요. 더러 이제 뭐 트리플 A 게임이라든지 스팀 게임 같은 것들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촬영 날짜 12월 29일이거든요. 새해 선물로 요거를 조금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까 하는데, 이 뭐랄까 댓글에 뭘로 코멘트를 남기면 참여하는 걸로 할까 싶은데, 램 오버클럭인 만큼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요 한 세트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새해니까 1월 1일이 지금 일요일인 것 같거든요. 월요일 날 추첨해가지고 그러면 날짜가 너무 긴박한가? 어쨌든 뭐 제 채널 자체가 뷰수가 많지 않으니까 도전해보실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남겨주시면 제가 1월 2일 날 추첨해서 결과를 1월 3일 날 공표를 하고 여러분들 많은 도전해가지고 효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램 오버클럭은 어느 정도가 스윗 스팟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조금 궁금해서 호기심에 해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